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네, 계속 여러분들 소식 많이 접하고 있을 건데요. 이스라엘, 과연 이란에게 어떻게 공습하는지, 보복하는지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도 역시 소식 접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에게 보복 공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4월 1일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 건물을 타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란이 보복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300 몇 개가 되는 드로ൺ 미사일 로켓 날렸죠. 여기에 대한 재보복으로서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습했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고 여기서 또 논지시 봐야 될 것은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 핵시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여기에 그 구분이 좀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주요 지역들을 알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일단 뉴클리어 사이트라고 봤을 때 이스파한, 나탄즈, 포르도, 아라크, 어, 부쉐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로 원압, 람사, 테헤란 되어 있고요. 군사시설은 파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라늄 지역 사간트, 예스트, 가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이스파한이랑 예즈드 같은 경우는 역사 도시로 많이 유명하죠. 자, 그것도 같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테헤란 수도고요. 나탄즈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핵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 다룰 곳은 이스파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이란을 타격했습니다. 밑에 있는 이 뉴스를 통해서 제가 영어로 된 것을 번역 요약하였는데요. 일단 금요일 이른 오전에 강행하였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이른 오전입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엄청 논란이 될 법한 아주 또 중요한 뉴스입니다. 자, 이란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전신 내각은 보복을 하려고 두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두 번이나 그 회의 내용이 나왔지만 철회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하려고 했던 모습이었겠죠. 일단 이란도 거리가 있는 곳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여파가 또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두 번이나 보복에 대한 결정을 철회하고 이제 좀 내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시내각이 들어섰죠. 그 말은 통상 전시내각이 있으면 그 사이에 정권을 잘 바꾸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타냐후의 이 속 계산이 좀 통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타냐후 정권의 길이가 좀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 미국의 고위 관료가 말하기를 이란의 한 지역에 이스라엘 미사일이 타격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 이란에 이란에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미사일이 공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스파한의 공항 및 육군 항공대 데파셰카리 기지 근처에 카흐자바리스탄이라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파한의 북동부 매각 지역인데 여기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소식입니다. 공격당했다는 얘기겠죠. 일단은 뭐냐? 군사 기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파한 공항, 이스파한의 그 민간 공항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여기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한때 이란 항공편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재개가 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파하고 있고요. 유엔이 말하기를 사실 우리가 이거를 보는 게 다른 것도 있지만 핵시설이 타격을 받았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엔이 발표했는데요. 이스파한 근처의 폭발 이후에도 핵시설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4월 19일 오늘이죠. 있었던 일들을 다 정리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스카이뉴스에서 가져온 거는 맨 밑에 줄만 가져온 거고요. 그 위부터 여기까지는 더 내셔널 걸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코멘트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제 내피셜입니다. 그래도 일리는 좀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온 자료의 근거인 기 때문에요. 일단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보복성 공격을 한 건데 어떻게 공격했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외교적 방향 앞으로의 계산을 사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를 대충 예상까지 할 수도 있는 범위까지 설정해놓고 공격을 할 겁니다. 일단 저희 말을 해보자면 핵시설 타격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미국에 이란 핵시설 타깃을 삼지 않았다라고 확신 주기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단 핵시설 타격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다만 핵시설 인근, 이스파한 공항 인근, 군시설 인근의 어느 한 마을 쪽으로 미사일을 타격시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계산을 했을까요? 그거를 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스파한 핵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도로 띄웠지만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스파한이니까요. 자, 이스라엘도 이란처럼 방법은 달라도 제한적, 의미 있는 공격으로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건 이미 많은 뉴스로 말을 했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거 자세히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 생각으로 정리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일까를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이란을 또 보복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일단은 많은 곳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 포함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중남부 지역이 일단 사정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보복을 다시 해야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확전을 원하는 나라가 아니란 걸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제적 방어는 하지만 선제적으로 전면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거나 이란에게 등 나라한테 자극을 줘서 전쟁을 더 불키는 것을 이스라엘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한테 제한적 보복을 가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은 사실 이스파한에 있는 그 도시 있죠. 이게 여기거든요. 제가 지금 화살로 벽을 표시하고 있는 거. 여기 지역인데 검색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강. 이쪽인데 공항하고 좀 가깝죠. 그렇단 말은 충분히 공항도 공격을 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파한 어딘가에 핵시설이 있겠죠. 여기도 피했다는 거는 핵시설도 타격할 능력이 되긴 될 겁니다. 네,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볼 수 있고 이스파한 중심지에 떨어뜨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피했단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언제든 너희들 공항, 너희들 군사시설 근처에 있으니까요. 핵시설, 도시 충분히 타격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봐주고 있다라는 눈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도 잔뜩 긴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란의 복수, 보복을 좀 강도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항, 핵시설, 도시 중심지 이런 데를 타격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정보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한테 보복을 또 예상을 하겠죠. 하지만 그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어쨌든 보복은 다시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자연스럽게 적게 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유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분명히 핵시설을 정보를 다 가만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기를 언제든지 타격할 능력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근처 지역까지 정밀 타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계산이 뭐냐? 상대방의 최소한의 복수, 그러니까 보복은 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좀 더 하마스, 이런 헤즈볼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뭔가 유도하는 게 아닌가. 플러스해서 대내적으로는 어쨌든 전쟁 상황이 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네타냐후의 어떤 집권 체계는 좀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되는 그런 해프닝으로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합니까? 자, 아무튼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역설적이긴 하지만 뭔가 보복을 가하고 있고 미사일이 완전 엄청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변의 목적은 대내적 안정과 함께 정권 안정과 함께 역설적이지만은 확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확전의 어떤 가능성을 좀 낮추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물론 상황은 변동되고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서 완전 틀어져 가지고 확전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의 계산이 정교하게 가고 도발적인 행위가
그 시나리오 바깥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일단 아직은 이런 텐션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물론 항상 전면적 확, 전면적 확전에 항상 그 고전의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일단 그런 분위기 고조만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도 혹시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유의미한 소식 있으면 계속 접해야 되겠습니다. 이 두 나라 소식이 좀 중요하고 국제적 긴장감을 많이 조성시키고 있지요. 그래서 꼭 챙겨봐야 될 뉴스가 아닌가. 우리나라하고도 먼 내용이 아닙니다. 아무튼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주민수였습니다. 아디오스.